옛날에 교재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건데 14일부터 최고 나올게. 14일부터 14일부터 문법이랑 또 같이 하고. 자, 옆에다 주요 내용 정리 좀 할게요. 제망매가 7페이지. 제망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래를 뭐라 그러지? 어떤 갈래라고 그래? 향가라 그러지. 향가라고 하는 게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뭘로? 향찰로 만들어진 상류층의 노래를 우리가 향가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상류층이 어떤 계급인지 아는 사람? 화랑이랑 또? 승려. 왜요? 스님. 자, 향찰이 뭐야? 향찰이 한문에서 우리나라 말로 한문을 빌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재구성을 하게 돼요. 재구성. 그래서 우리말로 표기하는 글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글자를 빌려왔다 빌릴 차자의 글자 해서 차자표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차자표기. 그러면은 우리가 한문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읽게 되면은 하늘천이잖아. 하늘천. 그러면은 향찰 같은 경우에는 예로 읽기도 하고 예로 읽어주기도 해. 예로 읽어주는 걸 우리는 뜻으로 읽는다라고 해서 후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로 읽어주었을 때는 음으로 읽는다 해서 음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훈차로 읽을까? 그쵸?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때 훈차. 그 다음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조사와 어미를 드러낼 때는 우리가 음차로 읽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간 봄이라고 했을 때 간이라고 하는 게 가다 플러스 은이잖아요. 가다 플러스 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미죠. 자, 그랬을 때 한자를 적게 되면 갈 거자 숨을 은자가 있었을 때 이때는 갈로 읽어야 돼? 거로 읽어야 돼?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있으면 어디를 읽으라고 그랬어? 갈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미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럼 수물로 읽어야 돼? 은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얘가 합쳐져서 간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 향가 종류가 뭐뭐 있어?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이렇게 있죠. 사구체 같은 경우에는 4줄, 팔구체 같은 경우에는 8줄, 십구체 같은 경우는 10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구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민요, 동요에서 영향을 받은 애들이야. 근데 막상 4줄로 적다 보니까 이게 좀 뭐가 부족한데? 라는 느낌을 좀 받은 거지. 그래서 4 더하기 4 해서 8, 9, 7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한데 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주냐? 19체 향가를 만들게 됩니다. 19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4, 4, 2 구조로서 기, 서, 결, 즉 처음, 중간, 끝의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가장 체계적인 3단 구조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구, 여기를 우리가 낙구라고 하게 되는데 낙구는 무조건 감탄사로 시작을 해줘야 된다. 왜 낙구가 감탄사로 시작을 하냐? 애들 봐봐. 시상이 전개되고 시상이 심하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구라고 하는 건 뭐 해줘야 돼? 마지막 요약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 정서를 터뜨려야 돼. 결구에서. 그랬을 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감정이 더 잘 나와? 아니면 감탄사 한 방에 더 정서가 압축돼서 잘 나와?
감탄사 한 방이겠지.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등치가 이만 사람이랑 부딪혔어. 이랬을 때 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 내가 너랑 부딪혀가지고 지금 어깨가 나갈 것 같잖아. 이 말이 더 강력한 나의 정서 전달이겠어? 그냥 아! 하고 울어버리는 게 강력한 정서 전달이겠어? 그치? 감탄사겠지. 그래서 여기서 낙구 감탄사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서 집약이에요. 집약이라고 하는 거는 압축적으로 전달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4에서 10으로 넘어가는 이 8, 9, 7을 우리가 과도기적 양상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과도기적 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알아놓으세요. 과도기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로 변화를 할 때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오는 중간 혼란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8, 9채 과도기적 양상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4, 9채, 8, 9채, 19채에서 가장 완성형은 몇 구체야? 19채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부터 우리가 제망매가를 볼 건데, 자,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망, 죽은, 매, 누이를 위해서. 우리가 남매, 자매 하게 되면 이때 매가 누이 매자.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글. 그래서 죽은 누이의 추모가 드러나게 돼요. 자, 앞에 네 줄 같은 경우는 기구. 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의 처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사 길은 살고 죽는 것은 얘에 있음에, 얘가 여기에 있음에죠. 여기에 있다. 얘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나의 가장 사랑하는 누이가 지금 어떻게 됐다?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근데 이걸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삶의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은 생과 사가 엇갈리는 지금 이 순간은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죽어서 떠나보내는 사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살고 죽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별의 상황으로서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라는 거지. 이승이.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내적 갈등의 순간,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이승에 산다는 거는 언젠간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고, 나 역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갖고 지내야 되는 부정적인 공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공간이라고 하냐? 번뇌의 공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단어들 하나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번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다가 번이라고 하는 게 번거롭다. 뭐가? 나의 마음이 너무 번잡하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번뇌, 번민, 번로 나와 있으면은 이건 다 지금 뭐다? 괴로움의 상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 단어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머뭇거린다 라고 나와 있어요. 머뭇머뭇된다. 자신감 있는 형태야? 소극적인 태도야? 소극적인 태도지. 머뭇머뭇된다. 이게 결국 뭐야?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가 죽으면 어떡하지? 머뭇거리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머뭇거리고. 왜 내 누이는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나?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나는 간다. 이때 나가 누구야? 누이죠. 나는 간다 라고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그러니까 내 누이가 죽을 때 나 이제 갈게 오빠 잘 살아 이런 인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상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래서 못다 이르고 라고 나와 있는 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고요. 어찌 갑니까? 나와 있어. 이거 무슨 법이야?
영탄도 되는데 일단 서리법이 먼저죠. 서리법을 통해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죽은 누이, 갑작스럽게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을 터뜨리고 있는 거지. 강조. 이해하셨어요? 너무 쉬워? 그래서 쉬워? 아니 쉬우면 얘기해줘. 난이도를 확 높여버리게.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내신 공부가 아니라 내신 선행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시험에 나올 것만 파악하세요. 세부적인 거 말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예의 의미와 머뭇거리고의 의미, 이거 두 개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예가라고 하는 건 뭐다? 이별의 공간으로서 번뇌의 공간이다. 번뇌라는 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고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승에서 느껴지는 번뇌의 구체적인 정서로서 두려움을 의미한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나와 있지.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가을이에요. 얘들아, 가을은 언제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을이 긍정적인 서술어들과 연결됐을 때는 보통 어떤 의미를 띠게 돼? 그쵸? 풍요 또 우리가 천고마비 가을은 살찐다 그러잖아. 그래서 모든 곡식들이 여물고 익고 또 그런 여물고 익은 곡식들을 먹고 이런 동물들이 살찌고 풍요로운 계절이에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날이 끝나고 강변에 나가서 놀기 딱 좋다는 거지. 그래서 풍요의 계절이다. 그래서 자연친화 예찬에서 보통 가을이 나오게 되면은 풍요와 풍요를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죽음과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까도 배웠듯이 소멸, 죽음, 슬픔, 애상적 분위기 정서를 조성하는 계절로 많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도 죽음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적 배경은 결국 어떤 기능을 띠게 될까? 나의 애상감을 심화시켜주는 분위기가 마련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부네요. 이른 바람에 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때 이파리는 왜 떨어져요?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떨어지죠. 그럼 이파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생명력이야? 죽음이야? 죽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강적 이미지가 나오게 됨으로써 두 번째,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죽은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누이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잎이라고 하는 거는 누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잎이 결국 뭐 때문에 죽었어? 바람 때문에 죽었죠. 그래서 바람은 첫 번째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죽는 건 누이만 죽는 거야? 우리 모두 언젠가 다 죽는 거야.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돌려서 얘기하지?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운명하셨습니다. 운명이 다 끝났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거잖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바람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죽음과 플러스 운명까지도 의미를 하게 된다. 자, 근데 이게 이른 바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른 죽음이겠죠. 이런 이른 죽음을 우리가 한자로 두 글자 뭐라고 하지? 요절이라고 하죠. 요가 허리 요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서 태어나서 발끝까지 다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머리에서 태어나서 중간까지만 살고 빨리 죽었다. 허리 요자 요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우 이해했어? 왜? 자, 그래서 이에 저에 떨어진 잎처럼 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한 가지에 나고 이때 한 가지에 난다는 건 이파리들이 한 가지에 난다. 누이가 이파리라면 누이와 같은 형제의 나 역시도 이파리겠죠. 이런 이파리들이 한 가지에서 태어난다는 거니까 한 부모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부모고요. 가는 건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랑 그렇게 친한 우리 누이가 이렇게 죽을지도 몰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죽어서 어디로 흩어져 버리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죠. 이게 뭐다? 허무함과 안타까움이란 말이야. 허무함과 안타까움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 무상감이라고 하죠. 무상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여기만 알아두시면 돼요. 바람이랑 이파리만 알아두시면 돼요. 바람과 이파리. 그러면 앞에 네 행위, 기, 사행이 나와 있을 때 여기서는 나의 개인의 슬픔이죠. 개인의 슬픔. 결국 사랑하는 누이와 사별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인의 슬픔이 드러나 있고요. 이게 이제 서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행. 자연에 빗대어 표현하게 되는 자연의 비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연의 섭리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니네 누이만 죽는 게 아니라 한번 태어난 애들은 다 죽어.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얘 둘의 관계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정서가 심화되죠. 정서가 심화된다는 게 여기 앞에서는 죽음에 대한 슬픔만 나오게 되는데 뒤에서는 가는 건 모르온적 무상감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범위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죠. 개인에서 어떻게 자연으로 확대가 일어나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기에서 알아둬야 될 시어는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 다음에 서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이의 저에 떨어질 입다이 나와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자, 마지막 이행 나와 있죠. 낙구는 항상 뭘로 시작된다? 밑줄. 감탄사로 시작된다.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면은 3단 구조와 낙구 감탄사 시작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돼요. 왜? 이게 나중에 조선조에 성행하는 시조라는 갈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타찰에서 만날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미타찰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세계를 이야기해요. 즉 기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성불한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극락세계에 가게 된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내세주의라는 말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구나. 내세주의라고 적으세요. 내세주의. 자, 내세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후세계. 결국은 미타찰이라고 하는 건 뭐다? 우리가 죽은 후 가게 되는 세계잖아. 극락세계. 그래서 내세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회사상이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음으로써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되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면 죽고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환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순환론이라고 하는 거는 생성과 소멸이 계속 돌아간다.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라고 하면 된다. 윤회사상이죠. 여기서 죽었는데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놓으시고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라 나와 있죠. 이때 나는 화자예요. 누구와 만난다? 나의 사랑하는 누이와 만난다. 우리 누이는 너무너무 착한 애였기 때문에 지금 죽게 되면 반드시 미타찰로 갈 거야. 그럼 나도 승려이기 때문에 열심히 돌을 닦아서 미타찰에 가야지. 그럼 거기서 누이와 재회할 수 있잖아. 자, 누이와 재회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윤회사상이랑 같이 맞춰보게 된다면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반드시 만난다 라고 하는 윤회사상이랑 결부돼서 재회에 대한 확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다? 확신이에요. 우리가 재회를 대할 때 어떤 태도들의 양상이 있냐면은 소망에서 끝나는 게 있고요. 확신까지 가는 게 있어요. 소망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만나고 싶다. 근데 확신까지 가는 거는 나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야. 학교 시험에서 이 확신으로 항상 함정이 정말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방매가 같은 경우에는 재회에 대한 확신까지 간다. 왜? 미타철에서 우리는 무조건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미타철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불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자세라고 하냐? 구하다. 뭐를? 도를 구하다. 구도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를 닦아서 나 반드시 미타철에 가 너를 만나겠어 라고 하게 되면서 재회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게 되는 거죠. 의지. 결국에는 너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슬퍼하지 않고 초극하겠어. 초극이라고 하는 게 뭐야? 초월하여 극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의 너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승화하겠어. 다 견뎌내겠어. 이걸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까지는 분명히 부정적 태도였는데 결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 긍정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조가 바뀐 거잖아. 부정적 어조에서 긍정적 어조로 바뀐 거죠. 어조라고 하는 게 뭐야? 말투야. 말투는 왜 바뀌어? 화자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화자의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다. 화자의 어조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 화자의 태도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 인식, 어조,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뭐라 그런다? 시상의 전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상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혹은 그 반대값 부정에서 긍정,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뀔 때 우리가 보통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제막매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뒤로 넘기셔가지고 제막매가 31페이지에서 2번부터 6번까지 한번 보세요. 2번부터 6번까지. 나와 다는 여러분들 안 배운 시인데 문제 풀고 나서 제가 해제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